자, 이제 2단원 탈출 속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1단원 케플러 법칙에서는 행성 또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등속 원운동할 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그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는 속도고, 그다음에는 탈출 속도는 이제 지구 중력장 또는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서 여기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는 중력장 탈출 속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와 탈출 속도를 보게 되면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지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면에서부터 h만큼 높이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mgh다 라고 이렇게 풀어줬고, 실제로 이 mg라고 하는 값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값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값이 결국에는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소거가 돼서 이 중력 가속도 값으로 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바로 지구 중력값하고 같은 건데, 지표면에 근처에 있는 물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h만큼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구 반지름의 크기가 대략 한 6,400km고 여기서 몇 미터 돼봐야, 여기서 몇 미터 더 해봤자 이 전체 길이에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표면에서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G에 R에다가 H만큼 높이의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인데 중력 상수값 워낙 작고 요 사이즈 H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높이이기 때문에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스몰 m, 중력 가속도가 G,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만큼일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mgh 값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구 중심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의 크기 값은 점점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무한히 먼 곳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한히 먼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거리가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R 제곱 자체가 무지하게 커져버리면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주 무한히 먼 지점,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버리면은 거기서는 지구 중력에 영향이 없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중력의 크기가 지구 표면까지 오면서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구 표면까지 오면서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은 반지름이 커지는 만큼 질량 균질 밀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부피 곱하기 R 3승에다가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질량 값이 반지름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 올라오면서 중력값은 점점 커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계속해서 중력값이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구 표면에서부터 똑같은 지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요 거리에 가게 되면은 뭐 중력의 크기는 지구 표면에서의 4분의 1배만큼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무한히 가버리게 되면 중력값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를 들어서 지구 표면에서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데서 만약에 무한히 먼 거리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해줘야 되는 1의 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적 값은 결국에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 즉 F, 만류 인력, 그러니까 중력이 해준 1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한 중력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인데 이게
비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힘이 제곱의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거리는 r배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r분의 1배만큼으로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준면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표면을 기준으로 봐서 중력 방향이 아래쪽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큰 건데 만약에 무한대로 멀어진 지점에서 여기가 0이라고 보면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무한대인 지점을 0으로 본다. 저기 기준면 0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구를 여기를 기준면으로 보면은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건데 만약에 무한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중력에 의한 거꾸로 지구로부터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가 0이고 일로 올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거리가 무한대가 돼서 이 중력 값이 0이 되는 기준면으로부터 쭉 지구 표면까지 거꾸로 구해준 게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를 가지게 되려면 기준면으로부터 반대 방향, 작용하는 힘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해줘야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켜줘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준면이 바뀌게 되면은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야지 바로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가 뭐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값은 R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라 원래는 적분값이에요. 이가 결국에는 G R제곱분의 정적분이거든요. 이 값을 풀어준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적분을 안 배워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 수는 없고, 즉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에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적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값으로 해서 구해주더라도 정확하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식은 바로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지구를 향해 물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이랑 똑같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지구 중력의 반대 방향, 지구 중력 방향으로 일을 줬지만 여기서는 이제 만류 인력을 여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 물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로 중력상수 지구 질량,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물체까지의 거리가 r만큼이라고 하면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반대 방향, 원래의 반대 방향으로 해준다라는 의미로 음수값이 붙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돼요. 기준점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든 간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항상 보존을 하게 되는데, 물체가 행성으로부터 이미의 위치에 있었을 때 행성에 의해 중력만 작용을 하면 물체 어차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라지 m인 지구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딱 표면에서 속력 V로 발사된 질량이 m인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인 거리에 도달했었을 때 속력이 만약에 여기에서 스몰 V가 됐다. 근데 여러분들 편의상 여기서의 속력을 V0라고 놓고 여기서 나중 속력을 V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일단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g
지구 반지름 R분의 라지 M, 스몰 m.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먼 곳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앞에 음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반지름이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서는 지구 표면에 있으니까 반지름을 넣어준 거고 이 값이나 2분의 1 여기로 갔었을 때 mv 제곱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랑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값은 일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중력에 의한 지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틀릴 이유가 없어요. 꼭 마이너스 뭐 안 빼먹어가지고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그러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건데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서 무한히 멀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빠르면 결국엔 지구 중력장을 어떤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탈출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은 이제 지구를 어떤 행성에서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행성으로부터 무한히 먼 지점에서 행성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죠. 너무 멀어버리면 중력이 작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행성의 표면에서 발사된 물체가 탈출 속도로 발사된 물체가 행성으로부터 무한히 어떤 먼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던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여기서 모두 다 뭘로 바뀌는 거다?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은 행성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던져 올리면 여기까지 온다라는 소리고, 결국에 따라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값이 무한히 먼 데로 가버리면은 그 상황에서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 탈출 속도로 쌌고요. 이때 만류 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g r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무한히 먼 곳으로 가면은 지구 중력에 영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항을 시켜주면은 결국에는 v 제곱은 r분의 2g m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로켓을 쏠 때는 최소한 이 속력보다는 빨라야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인공위성은 등속 원운동 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뉴 호라이즌스 같은 탐사 위성이나 또는 화성 탐사선 같은 거를 빵 쐈었을 때는 최소한 요 속도보다는 빠르게 쏴야지 지구 중력장 벗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무한히 먼 지점에서 물체의 중력장을 벗어나 버리면은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지구 표면에서 물체 V로 빵 던지면 얘가 무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속도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빵이 돼 버리는 거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 얘 식도 똑같은 거죠. 결국에 얘 이항시켜주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대신에 식이 mgh가 아니라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뀐 것 뿐이지 뭐 달라진 거는 없어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같은 행성을 보더라도 천체의 대기는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운동하는 기체는 그 행성에 의한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고, 탈출 속도보다 느리게 운동하는 기체는 천체의 중력에 붙잡혀서 천체의 대기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형 행성을 보게 되면은 지구 지표면에는
대기가 많고, 그 다음에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박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구 대기 성분은 좀 무거운 성분들이 많아요.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르곤. 물론 수소나 헬륨이 있긴 하지만 되게 미량이긴 하고, 이런 성분이 거의 없는 이유는 바로 중력장 이 탈출 속도가 아주 빠르다 보니까, 가볍다 보니까 같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운동을 하니까 지구 중력장 탈출 속도보다 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달이나 수성 같은 위성이나 행성은 워낙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중력 자체가 작고, 그러면은 중력 자체가 작으면 탈출 속도 자체도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멀리까지 다 탈출해버려서 실제로 행성이나 위성에 거의 대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랑 탈출 속도를 보게 되면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고 기체 분자량이 작을수록 대기 중에 기체 분자 속도가 커요. 원래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 비례해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는 큰데, 결국에는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 값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질량이 작을수록 결국에는 속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운동 속도는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거든요. 이게 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는 기체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속도가 크니까, 표면 온도가 높고 탈출 속도가 작은 지구형 행성에서는 분자 질량이 작은 기체가 거의 없고, 표면 온도가 낮고 탈출 속도가 아주 큰 목성형 행성에서는 질량이 큰 기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작은 기체밖에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물리량을 보면은 표면 온도의 차이도 크고 탈출 속도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이렇게 크니까 가벼운 기체가 거의 없고, 여기서는 무거운 기체가 거의 없죠. 왜? 무거운 기체가 왜 없을까? 여기서 다 땡겨 와가지고 여기 없는 거야. 가벼운 기체밖에 뒤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은 되겠고, 얘네들은 탈출 속도가 이렇게나 큰데 얘네들이 아무리 가벼워도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속도 에너지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수성이나 토성, 해왕성, 천왕성 같은 가스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들이 몰려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발사체의 운동은 질량이 라지 M인 로켓이 질량이 스몰 m인 연료, 보통 막 옆에 주렁주렁 연료통을 매달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진하고 떨어뜨리고 추진하고 떨어뜨리고, 또는 아예 바깥으로 나간 상태, 또는 출발해서 쭉 올라갈 때 계속해서 밑으로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질량이 m인 로켓이 질량이 스몰 m인 연료를 싣고 V0의 속도로 날아가다가 로켓에 대해서 V의 속력으로 연료를 분출을 한 후에 U라고 봅시다. V1의 속도로 로켓이 날아갔다. 그러면 이거는 한 덩어리가, 보통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분열에 해당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 이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처음에는 로켓하고 연료의 질량 합한 거 MV0로 갖고 빵 하고 쏘고 났었을 때, 쏘고 나서 얘는 질량 M인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는 아래로 쐈잖아요. 빵 이렇게 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MV0-U라고 하는 값으로, 이거는 일종의 상대 속도죠. 처음에 연료도 얘 속도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바깥으로 뭐로 쏴버린 거야? U로 쏴버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두 개의 속도 차이는 이렇게 해서 MV0-U라고 하는 게 상대 속도, 얘를 기준으로 한 상대 속도의 그 연료를 분사한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양변을 두 개를 운동량 보존으로 해서 같다라고 놓고서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V1 값은
V0 라지 m분의 스몰 m u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로켓의 연료 분사 후의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로켓의 뭐에 대한 질량에 대한 로켓의 질량 대비 연료를 더 많이 분사하고 연료를 더 강력하게 분사할수록 뭐가 된다?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주선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무게보다 큰 힘을 받으면, 그러니까 무게랑 같은 힘을 받으면은 그냥 딱 등속도 운동, 딱 떠오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보다 큰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선의 속도가 점점 빨리 위로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방출하면서 외부로 배출하면서 우주선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추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커지죠. 우주선의 가속도는 더 커져서 계속 가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단 분리하면서 좀 더 빨라지고 2단 분리하면서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반분리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연료 다 소비하니까 연료통 버리고 하면서 질량은 줄고 운동량 보존으로 해서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던지 아니면은 우주 지구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던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로 발사체, 로켓이 날아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행성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가 되죠. 즉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으로부터 결국에 지표면에서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mgH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하는 과정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식은, 즉 무한히 떨어진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여기서 행성의 반지름이다라고 했으니까 R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값이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한히 떨어진 지점에선 이 값이 합이 0이 돼 버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mv 제곱이 이항을 시켜줘 버리면 g r분의 라지 m 스몰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소거가 돼 버리고 열로 2가 올라가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2G M으로 바로 탈출 속도를 정의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행성 A와 B의 질량 및 반지름을 나타냈대요. 탈출 속도는 앞에서 방금 식으로 풀었지만은 R분의 2GM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A의 탈출 속도 VA는 얼마가 나와요? 루트 3R분의 여기서 어차피 2G는 똑같으니까 M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B는 속도 B는 2R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까 2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즉 A 대 AA가 B의 몇 배냐?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1 대 얘는 얼마야? 루트 2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없어져 버리네. 그러면은 얘는 루트 3분의 1배네. 그럼 A의 탈출 속도는 B의 몇 배다? 루트 3분의 1배.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표는 반지름이 같은 행성 A와 B와 C의 탈출 속도와 표면 온도를 나타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질량이 가장 큰 행성과 대기의 수소기체가 가장 적게 존재를 하는 행성, 그러면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탈출 속도가 루트 R분의 2GM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탈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량 값 자체가 크게 나타나게 될 테니까 따라서 질량이 가장 큰 행성 기억은 이 중에서 C에 해당이 될 거고 대기 중에 수소기체가 가장 적게 존재하는 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탈출 속도가 작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 질량이 가벼운 수소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탈출 속도에 도달해서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탈출 속도 작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가벼운 기체가 존재하는 확률 자체가 적어지게 되니까 가장 존재하는 행성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A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표는 행성 A부터 D의 탈출 속도를 나타낸 것인데 행성의 대기의 평균 속도가 20km/s인 기체 분자가 포함될 수 있는 행성은 그러면 20km/s인 기체 분자가 포함이 될 수 있는 행성이면은 탈출 속도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지 얘가 밖으로 못 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다? C하고 D다. 이 두 행성에서는 이 분자가 존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린 가는 물체가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물체가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하고 B로 분리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로고 나에서 물체가 분리된 후에 A의 운동 방향은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고 B는 정지 상태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낙하한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구 반지름은 R이고 여기서부터 물체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2R 얘가 여기서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물체가 여기서 쪼개졌잖아요. 같은 질량으로 쪼개졌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M하고 M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은 여기서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E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E0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G ER분의 라지 M E M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가 소모가 되니까 마이너스 G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마이너스 E 제로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거리가 2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중력과 F 즉 G 전체 2R의 제곱분의 라지 M, EM 이 값이 여기에는 90역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R분의 MV제곱 2R분의 라지 M 그 다음에 2M에 뭐가 돼요? MV제곱 2M의 전체 V 제곱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아가는 속도를 여기서 구해줄 수가 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EM 소모가 되고 ER은 벗겨져 버리면 여기서 V는 루트 2R분의 얘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1 우주 속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2R분의 GM이다. 2R분의 2R분의 GM이다 라고 해서 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M의 V제곱이 전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요거 값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2R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라지 G 스몰 M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는 이렇게 소거가 돼서 사라져 버리게 될 거고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더하기 2R분의 G
라지 m, 스몰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처음에 이 값이 마이너스 2 제로라고 났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2 제로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 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물체가 분리되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물체가 처음에 운동을 할 때 A가 현재 2m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현재 V로 가고 있는데 얘가 뚝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져서 얘는 그냥 밑으로 자유낙하를 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 V는 질량이 반 쪼개졌죠. 그러면은 얘가 질량이 M이 되고 얘도 M이 되는 거니까 이 분리 후의 속도를 V 다시라고 넣으면은 M, V 다시 얘는 어차피 수평 방향 속도가 없고 정지 상태에서 떨어져 버렸다고 했으니까 그냥 0 이렇게 돼버리면은 M 다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V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속력이 이 상태에서 이 V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아까 V가 이 값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구해준 V가 이 값이었고 여기서 분리가 되고 나서 속도가 2V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V가 돼버리면 이 V는 자 여기서 2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죠. 그럼 얘가 2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2R분의 4G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루트 R분의 2GM 이게 이제 2V의 속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쪼개졌으니까 질량이 m짜리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2분의 1 m V제곱이면은 R분의 2GM 자, 이렇게 해당이 될 테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R분의 GM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R분의 M 요거 M 얘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요거 값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네요. 대신에 부호만 플러스 부호로 바뀌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2 제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3번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구심력의 크기하고 같다가 되는 게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B가 지구를 향해서 낙하하는 동안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커져야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력가 속도가 커질 테니까 중력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증가한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게 되죠. 자, 그러면 밑에 보자. 가에서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3R 떨어진 곳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면은 A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즉 저 상태에서 원래 V는 루트 R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G M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지면은 V는 루트 3R분의 GM이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제1우주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에서 A는 지구로부터 매우 먼 지점에 도달을 할 수 있다. 지금 나에서 A는 지금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아까 구해줬던 게 마이너스 2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거 좀 지워줄게. 자, 또 지우면은 또 써먹을 게 또 여기서 있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지. 에이, 맞아라. 자, 여기에서 지금 2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얘가 질량이 M인 애가, 이 M인 애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로에 해당이 되는 게 마이너스 R분의 2GM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딱 쪼개지는 순간에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이 제로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대신에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봐야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아까 구해준 게 E0예요. 그죠? 여기서 아까 구해줬던 A의 운동 에너지가 E0만큼으로 구해줬었는데, 그러면 얘가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가 E0가 돼버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은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소리는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바깥으로 튕겨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저기서 얘가 갖고 있는 속도가 지금 루트 r분의 2gm만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원래 탈출 속도가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g 거리 r에서 이 두 값이 같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게 원래 마이너스 해줬을 때 0이니까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이 둘이 같아지는 속도에 해당이 되니까 V는 얼마가 돼요? 루트 원래 R분의 2GM, 이 값보다 크면은 밖으로 튕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루트 R분의 2GM이 나오니까 밖으로 어떻게 됩니까? 탈출 속도를 만족을 하니까 튕겨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무한히 먼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B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그럼 나에서 B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까 질량이 EM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E0였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얼마였어? E R분의 G 라지 M E M, 이 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 값이 얘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였어요? 위치 에너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근데 여기서 쪼개진 B는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얼마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는 2R이고 질량은 M이니까 딱 절반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E0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E0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될 테니까 E0가 아니라 2분의 E0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지요. 따라서 틀립니다. 따라서 X, 그러니까 55X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